자, 자, 위치 벡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냥 일반적인 벡터 내용은 사실 이 내용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어떤 전체적인 작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위치 벡터 뭐 정의가 뭐냐면은 원래 있던 벡터가 그죠? 시점, 종점 이런 식으로 나뉘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긴 벡터가 하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A, B 벡터다 이런 식으로 생겨온 벡터가 있는데, 자, 이 벡터를 좌표 평면에다가 있잖아. 자, 이렇게 좌표 평면에다가 요 시점 자체를 평행 이동을 딱 시켜. 아니, 여기다 고정을 시켜. 그럼 얘랑 이제 평행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벡터가 하나 나오겠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점 자체를 어디로? 원점으로 딱 옮겨 놓은, 그죠? 평행 이동해서 옮겨 놓은 이러한 벡터를 가리켜 우리는 위치 벡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상황이가요? 그래서 시점이 뭐가 되는? 원점으로 이렇게 옮겨버린 그러한 벡터를 가리켜 우리는 위치 벡터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때 그러면 요점의 좌표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니, 그지? 맞아요? A, B라고 하단 말이야.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바로 A, B가 되는데, 문제는 어차피 시점 자체가 원점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 벡터가 담고 있는 정보는 바로 요 점의 x좌표, y좌표, 이게 그냥 이 벡터의 정보가 다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자, 따라서 이 녀석을 그냥 뭐로 봐도 된다? 벡터로 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얘까지의 크기를 우리는 이 벡터의 크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거리가 어떻게 되죠? 얘가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요? 그럼 이 벡터를 이 a 벡터 a, b라는 녀석을 그냥 벡터로 보기로 했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이 녀석의 크기가 바로 뭐냐면 뭐다?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이가? 그럼 이제 이 벡터를 우리 앞에서 이제 벡터의 실수배, 그죠? 그 다음에 평행 이동 이런 것들을 공부했었잖아.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이제 그 두 번째 내용으로서 벡터의 그럼 이 녀석의 실수배는 뭐고 평행이동 개념은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벡터가 자, 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어. 알겠지? 그러면 이때 여기에 요 점에 해당되는 녀석이 예를 들어서 A, B라고 하자. 알겠지? 그럼 이 벡터는 그죠? 요 벡터는 A, B라고 쓸 수 있다 없다? 있죠? 이 벡터를 이제 A, B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 중간에 있는 점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딱 이 한 점. 알겠지? 원점으로부터 이 한 점까지 이 벡터는 그냥 A, B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똑같은 크기를 갖는 애들이 3배만큼 갔어. 알겠니? 몇 배? 3배 갔어요. 뭐 설날이 지났지만 하여간 3배 한다고 쳤을 때 미안합니다. 자, 여기 좌표가 어떻게 되니? 3A, 3B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근데 얘를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야. 이거는 A, B라는 애를 몇 배 했다? 3배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 이게 같다 이게.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점의 개념으로서는 점을 3배한다 이런 개념은 없잖아 원래. 그렇죠? 근데 이건 벡터로 보면 이제 3배한다라면 의미상 원점으로부터 3배 멀어져 간다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진다. 맞아요? 맞아요? 그럼 결국 따라서 점을 우리가 이제 3배한 거나 벡터를 3배한 거나 같은 의미로 쓸 수가 있게 된 상황이야. 알겠죠? 그리고 얘가 담고 있는 내용이 그럼 결국 뭐냐면 K 곱하기 A, B를 뭐라고 해석하지 앞으로는? KA 곱하기 KB다. 이렇게 보기로 하는 거죠. 상황이가 이해되죠? 자, 이거 원래 점을 KB 했다 그런 느낌은 아니야 원래는, 그지? 원래 그런 연산은 안 배우잖아. 야 점을 3배한다 이런 연산은 안 배우잖아, 그치? 근데 이걸 벡터로 보면 연산이 가능해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자, 요
점을 나타내는 것이 예를 들어서 a, b예요. 그러면 여기가 a고 얘가 b 뭐 이런 상태예요. 상황이 가시죠? 그럼 이 벡터가 지금 a, b라는 벡터인데 자 여기에다가 어떤 벡터를 더하냐면 이렇게 생긴 벡터를 더해. 근데 이 벡터가 위치 벡터 즉 여기가 원점이었다면 이 벡터가 이걸 뭐라고 쓸까? c, d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이 길이가 c인 거고 지금 이 길이가 d가 되는 뭐 이런 상태인 거죠. 상황이 가요? 요 벡터를 그죠? 평행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딱 옮겨 놓으면 이렇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생긴 벡터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 이런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 벡터는 a, b라는 벡터고 자, 요 벡터는 c, d라는 벡터야 이렇게. 여기다 쓰죠. 자, 이렇게 생겼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니? 이 점의 좌표 뭐가 될까? a 플러스 c, b 플러스 d가 되겠지. 이해가 돼요? 이 점의 좌표는 자 여기서 a, b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c, d라는 얘기는 x축으로 c만큼 y축으로 d만큼을 갖다는 소리잖아. 그지? 맞아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x좌표는 뭐 요 점의 좌표가 a 플러스 c가 될 거고 요 점의 좌표가 b 플러스 d가 되겠지. 뭐 이렇게. 그래 안 그래? 이해가 돼?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이쪽으로 쭉 가는 이 벡터는 그러면 이 녀석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맞아? 맞아? 그렇잖아. 자 그럼 이제 잘 봐요.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를 하게 되면 결국 이 벡터가 되는 거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벡터 합차 뭐 이런 거 할 때 했었잖아. 그죠? 그럼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는 이 벡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요 벡터 더하기 요 벡터는 결국 a, b라는 i와 c, d라는 애를 더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맞아? 얘들아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가 끝나는 거지. 우리가 원래 점을 더할 수는 없어. 그렇잖아. 점이란 걸 더할 수는 없는 상황이야. 근데 그런 연산을 공부한 적도 없고 그러나 이걸 벡터적인 해석을 한다면 얘를 벡터 더하기 벡터다 이런 식으로 보면 마치 연산이 가능해지는 상태처럼 보여지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위치 벡터의 합이나 차는 그죠? 선분끼리 합차를 구해주면 된다는 소리야. 그럼 내가 지금까지 요거 두 가지를 설명한 게 왜 설명을 했냐면 두 가지. 첫 번째는 벡터의 실수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런 뜻인 거예요. 오케이? 원점으로부터 몇 배 멀어진다 이런 느낌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합을 가르쳐줬는데 뭐 여기서 마이너스는 뭐 똑같은 얘기야. 상황이 가시죠? 어차피 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한다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어차피 합의 일종이라고. 그럼 결국 따라서 얘가 평행이동 된다라는 의미 자체의 어떤 연산을 지금 가르쳐 준 거야. 실수배 그 다음에 평행이동.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벡터의 두 가지 내용을 가르쳐 준 거야. 그러면 이제 점을 확대 축소한다든가 아니면 평행이동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산을 때릴 수 있는 상태까지 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얘를 가지고 이제 논다 이 얘기야. 얘를 가지고 논다. 자, 세 번째. 가르쳐준 이유가 뭐냐면 벡터의 내분점, 외분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자, 벡터 내분점.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본적으로 이런 건 알고 있죠. x1, y1이라는 점과 x2, y2라는 점에 m 대 n으로 내분을 하거나 외분하는 그런 상황에 어떤 공식이 있어. 그치? 맞아요? 이 내분점 공식이 어떻게 되니? 내분점 공식이 뭐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그 다음에 m 플러스 n에 my2 플러스 my1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내분점 공식이잖아. 맞아요? 근데 공식을 이제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알겠니?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자,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A라는 점이라고 보고 이걸 B라는 점이라고 보면 우리가 점의 합차라든지 몇 배 된다, 실수배 이런 것들 이제 계산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 맞아?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이것을 점으로 해석을 하는 점 자체를 그냥 A라는 거 통째로 얘가 대표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분점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내분점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한다. m 플러스 n분의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서 내리는데 그냥 mb 플러스 na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자 이유는 뭐냐면 이래놓고 나서 자 b에다가 b라는 벡터에다가 점에다가 m배를 한다는 것은 여기다 m 이렇게 곱한다는 소리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n을 곱한다는 소리는 n 이렇게 곱해 들어가는 거지 지금. 상황에 가요? 그래 놓고 나서 n 플러스 n으로 나눴다는 소리는 그렇게 계산한 녀석의 x좌표 y좌표를 둘 다 n 플러스 n으로 나눴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지? 그렇잖아. 그죠? 그래 결국 따라서 얘를 그냥 점이 곧 벡터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점으로 그냥 계산해 나가라 이런 소리야. 안 그러면 이걸 x좌표 y좌표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잖아. 식이 복잡해진다. 그러다 실수가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외부는 여기서 외부는 어떻게 되지? 외부는 외분점 공식은 n-n분의 뭐가 돼요? nb-na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대각선으로 곱해서 내린다. 이게 분자가 이렇게 곱해서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내분점일 때는 플러스, 그다음에 외분점일 때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거. 요것만 기억해 놓으면 뭐 금방 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됐니? 자, 근데 여기서 알아둘 거 하나 더. 자, 잘 봐요. 자, 얘를 개수를 있잖아. 요렇게 하나 보고 요렇게 하나 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개수합을 보자. 개수합이 얼마니? 두 개 벡터의 개수합이 얼마지? 그렇지. 1이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개수합이 얼마야? 이것도 개수합이 1이에요. 오케이? 성혜가? 그렇다면 이 점과 이 점은 결국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얘하고 얘를 두 개를 뭐 동시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A라는 점, 곧 벡터 하고 B라는 점, 곧 벡터를 어떤 t 플러스 1-t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이게 내분점 또는 외분점을 나타내는 식이란 말이야. 상황이 가요? 그렇잖아. 봐봐. 요렇게 한 거하고 요렇게 개수를 떨궈낸 거하고 두 개 합치면은 1이지. 그지? 상황이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 뜻은 여기가 이제 A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 자, 이 녀석을 지금 설명하는 거야. 여기 B라는 애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원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생긴 벡터를 그냥 뭐 A 벡터로 할게요. 그다음 이렇게 생긴 벡터를 B 벡터로 할게. 그다음 중간 이렇게 가는 여기가 먼저 보여주면 X. 그렇죠? 이 녀석을 내가 X 벡터다 이렇게 놓으면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얘가 내분점이잖아. 그지? 근데 얘가 X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 그지? 외분점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런 걸 그럼 다 합쳐서 뭐라고 쓸 수 있다고? 이 X라는 벡터는 A 벡터와 B 벡터의 개수합이 1인 형태, 즉 T 더하기 1-T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가 돼요. 상황이가? 그리고 얘네들을 그냥 다 점으로 보시면 되고 됐나? 근데 개수합이 지금 1인 상태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정도는 기억을 해두세요. 자, 얘는 T 값이 얼마일 때 A가 나와? T 값이 얼마일 때 A 벡터가 나온다? 1일 때죠? 그래서 이때는 T 값이 1일 때야. 자, 그 다음에 이때는 T 값이 얼마일 때? 0일 때가 되죠? 그래서 저 T 값 자체가 0과 1 사이가 되면 내분점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쪽으로 T가 0보다 작으면 또는 T가 1보다 큰 상태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 우리 이제 외분점으로 바뀐다. 이런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여기까지 일단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해되나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얘기를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네 번째가 되겠어요.
점의 좌표가 A고 이 점의 좌표가 B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오른쪽으로 가는 이렇게 x축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는 벡터인데 크기가 딱 1인 벡터가 있어. 알겠지? 그런 걸 우리는 단위 벡터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뭐라고 부른다고? 단위 벡터. 그래서 그 녀석을 내가 E1 벡터라고 이야기할 거야. 알겠니?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y축 방향으로도 딱 크기가 1만큼 되는 그런 단위 벡터를 E2 벡터라고 이야기를 해볼게. 알겠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지금 A, B야. 맞니? A, B잖아, 그지? 근데 이 벡터를 이 두 개의 단위 벡터로 표현할 수 있게 돼요. 자, X축 방향으로, 즉 E1 벡터를 몇 배 하면 A가 되지? 자, 1을 몇 배 하면 A가 돼? A 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얘들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벡터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이게 A, 0인데 뭐라고 표현하면 돼? E1 벡터를 몇 배 한 거? A 배 한 거지,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E1 벡터를 A 배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쪽을. 알겠니? 그럼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 벡터는 E2 벡터를 몇 배? B 배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상황에 가요? 그래서 어떤 이 A, B라는 점을, 그죠? 두 개의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즉 X축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 Y축 방향으로 크기가 1인, 이러한 단위 벡터들로 표현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갔니?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말이야. 그런데, 자, 잘 봐야 돼. 증서탄 얘기가 좀 중요해. 얘를, 자, 이쪽 방향, 이쪽 방향인데, 자, 잘 봐. 내가 여기에 이쪽 방향으로 가는 요 벡터를 A 벡터라고 놓을 거다. 알았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가는 요 벡터를 B 벡터라고 놓을 거야. 상황이 가시죠? 그럼 이때에 요렇게 B하고 요렇게 A하고 평행하게 요렇게 점을 이렇게 찍어. 이게 너무 작다. 자, 요렇게 점을 찍어봐요. 평행하게 찍은 거 지금. 그 다음에 얘랑 또 평행하게 이렇게 점을 찍어. 그럼 여기가 2A, 그 다음에 여기가 3A,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내가 여기 있는 점을 이러한 벡터를 A와 B로 표현을 하고 싶어, 얘들아. 알겠니? 자, 뭐랑 뭐로 표현하고 싶다고? A 벡터하고 B 벡터를 이용해서 이 벡터를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러면 A 벡터가 몇 번을 가야 되고 두 번을 가야 되고, 그지? B 벡터가 몇 번 더해지면 돼? 세 번 더해지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이것을 X라는 벡터로 딱 놓으면 바로 이 X 벡터는 바로 A 벡터의 2배 더하기 바로 B 벡터의 몇 배? 3배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가니? 자, 그럼 잘 들어봐. 이런 얘기가 된다. 이게 새로운 좌표고 요 녀석이 그 좌표계의 새로운 단위 벡터의 역할을 하는 벡터라고 한다면, 그치? 이건 새로운 좌표계가 탄생을 한 거야. 알겠니? 상황이 이해가 돼? 자, 위에서는 X축 방향으로 E1 벡터라는 단위 벡터가 존재를 했었지, 그치? E2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쪽 Y축 방향으로 E2 벡터가 또 존재를 했었어. 그럼 두 개의 단위 벡터, 수직이 되는 두 개의 단위 벡터를 가지고 이 A, B를 표현할 수 있었잖아, 그치? 그럼 이 위치가 E1, E2 벡터로 표현이 되고 있는 상태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이 약간 찌그러진 거야. 알겠니? 찌그러지고 거기에서 찌그러졌기 때문에, 그쵸? 찌그러졌기 때문에 이 녀석의 어떤 기준, 즉 E1 벡터와 E2 벡터의 역할하는 어떤 단위 벡터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준이 되는, 그죠? 벡터가 A 벡터하고 B 벡터로 새롭게 탄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죠. 상황에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 계수들이, 그쵸? 요 점의 좌표들을 의미한단 말이야. 알겠니? 여기도 봐봐. 이 계수가 뭐를 의미하지? 좌표를 의미하잖아. 그래 안 그래? 벡터 앞에 붙어있는 계수가 뭘 의미한다고, 얘들아?
좌표를 의미한다고. 상황이 이해가 돼요? 자, 그럼 봐봐. 이걸 가지고 어떤 내용을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내용이 있죠. 바로 어떤 거냐면 이건 뭐 수능에서 늘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다섯 번째로 가요. 그냥 이거야. 자, 잘 봐야 돼. x라는 어떤 벡터가 있는데 얘가 ma 벡터 더하기 nb 벡터 이렇게 주어지고 여기에 m과 n의 관계식이 나와. 자, m 플러스 n이 1이래. 알았니? 자, 이렇게 나와 있어. 상황이 가지? 오케이? 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얘를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자, 이 두 개는 이 두 개 A하고 B 벡터는 서로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이 실수배가 되는 상황이 아니야. 알겠지? 상황이가 A 벡터가 B 벡터의 어떤 실수배가 아니라는 소리야 지금. 그런 상태야. 이런 것을 우리는 독립이라고 해요. 서로 두 벡터가 서로 독립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거든. 자, A 벡터가 이런 A 벡터가 이렇게 있는 거야.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자, B 벡터가 이렇게 있는 거야. 상황 이해가시죠? 그랬는데 이쪽 방향으로 가는 녀석의 개수가 m이야. 맞아? 맞아? 그러면 이 축 자체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자 봐봐. 여기가 요 점을 얘기할 때는 이 벡터 A가 한 배가 쓰니까 1A 벡터이기 때문에 이 좌표가 그냥 1인 거고 여기에 좌표가 지금 2잖아. 그치? 의미상. 그러면 이 벡터를 의미하는 것은 A 곱하기 2야. 알겠니? 그러면 쭉 가다가 여기 얻은 수가 이 좌표가 예를 들어서 m이다 라고 한다면 이 벡터가 의미하는 바는 무슨 뜻이야? m 곱하기 A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지. 있어 없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쪽 축 자체를 이쪽으로 가는 요 녀석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m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상황이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녀석은 그럼 B한테 곱해진 개수기 B 벡터에 곱해진 그죠? n이라는 수는 결국 이것을 n축이다 이렇게 이제 새롭게 생각을 하는 거야. 상황이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형태를 위에 것처럼 바꿔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위에 걸 또 밑에 것처럼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관점 뭐가 돼야 되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m과 n은 a 벡터와 b 벡터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가 곧 좌표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이 녀석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m과 n의 관계로만 따져볼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x축, y축을 그냥 m축과 n축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상황이가? 그래서 m 플러스 n이 1이다 라는 것은 1과 1을 지나가는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볼 수 있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결국 이런 얘기다. 1,0과 0,1을 지나가는 이러한 직선이므로 그치? 요 벡터 여기에서 요만큼의 요 벡터를 우리는 A 벡터 요만큼을 무슨 벡터? B 벡터라고 봐도 되겠구나. 그렇다면 이 A 벡터와 B 벡터의 양끝을 잇는 직선이므로 얘와 얘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그러한 자취가 만들어지겠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해가 돼? 이해가니 이거? 이게 좀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잘 봐. 이 두 개의 벡터에서 사실 나뉘어지는 영역 자체가 몇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하나, 둘, 셋, 네 개의 영역으로 나뉘는 거지, 그지? 맞아요? 그러면 얘 다 봐. 똑같은 얘기야. m과 n이 둘 다 양수면 당연히 일사분면의 그러한 영역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 만약에 m이 음수고 n이 양수가 되면 이쪽 영역. 그럼 여긴 뭐겠어? m도 음수, n도 음수 이런 영역이 되겠지, 그지? 자, 여기는 m은 양수, n은 음수 이런 영역이 되는 거야. 이러한 값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쵸?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알 수가 있다. 여기에다가 그럼 만약에 이런 형태의 부등식이 하나 또 붙었어. m이 0보다 커요, 이렇게. 알겠니? 그러면 m이 0보다 큰 거니까 이쪽 오른쪽 부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있어. 그렇죠? 그럼 잘 봐봐. m이 양수다? 아, 그러면 m은 1-n인데 이게 양수야. 그럼 n은 당연히 뭐보다 또 작아? 1보다 작죠. 상황 이해가? 율정형이 돼. 요렇게 이만큼의 반직선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m이 0보다 크다. 이거 하나만 붙어 있으면. 이해가 돼요? 1보다 작은 쪽, 0보다 큰 쪽. 이렇게. 이해가 돼? 근데 만약에 m과 n이 둘 다 양수야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무슨 뜻이야? 양수인 부분이니까 요 선분이 되겠지. 사이값. 알겠어? 그러니까 요 부분이 되는 거야. 요 부분. 이해가 돼? 자, 그 결론을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어떤 두 벡터의 1차 결합으로 얘가 이렇게 어떤 벡터가 만들어져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m과 n은 뭐다? 그냥 좌표로 보라고. 좌표. 알겠어? m축, n축 이런 식으로 좌표로 보라고. 그래서 주어진 관계식을 해석해서 그것을 거꾸로 역으로 얘랑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얘가 만약에 직선이 나왔어. 그럼 얘도 직선이 나타나는 거고. 얘가 선분이 나타나. 왜냐면 이것을 살짝 비틀어놓은 게 얘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볼까? 자, x라는 벡터가 em 플러스 그렇지. ma 플러스 nb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어. 근데 여기에 3m 플러스 2n 얘가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런 얘기죠. 잘 봐야 돼. 자, 얘는 말이죠. 요 녀석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를 n축이라고 보고 여기를 n축이라고 보는 거예요. 즉 이쪽 방향에 1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무슨 벡터냐면 a 벡터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자 m축과 n축이라고 딱 보시고 이 녀석의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잖아. 그치? 직선의 방정식 그대로 그리는 거야. 자 그럼 여기를 3등분을 예를 들어서 여기 1이 이렇게 있다 라고 한다면 여기 3등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 어디를 지나가냐면 3분의 1 여기를 지나가.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여기 1이 한 이 정도 있었지? 자 2분의 1인 요 지점을 지나가. 여기가 1이라고 보면 여기 2분의 1 요 지점을 지나가는 거야. 상황이가? 그래서 얘하고 얘를 연결하는 이러한 벡터가 이러한 직선이 하나 나오죠. 맞아? 그렇잖아.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보세요. 그럼 얘네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여기가 1일 때, 자 1일 때 바로 요 벡터가 B 벡터, 알겠니? 여기가 1일 때 이렇게 생긴 요 벡터가 A 벡터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되는 거야. 상황에 가요? 결국 요 벡터는 3분의 얼마? 1 A 벡터가 되는 거겠지, 그치? 자, 요 벡터는 뭐겠어? 요 벡터를 뭐라고 보면 돼? 2분의 1 B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벡터와 이 벡터 끝을 연결하는 직선의 자취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해가 돼? 두셔야 돼요. 자, 이걸 학생들이 좀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것은 수능에 정말 잘 나와요. 알겠니? 정말 잘 나오는 주제고, 그러면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냐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 이런 문제 여러분들 이제 많이 봤을 건데 여기를 3등분을 해서 3등분을 해요. 자 여기가 A고 얘가 B고 얘가 C, O 이렇게. 자 그러면 3등분을 해서 2대 1이 되는 점을 하나를 잡아서 P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를 1대 1로 이렇게 봐서 여기 Q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같아요. 이렇게 상황이 가지? 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선을 연결하고 이렇게 선을 연결해. 알겠니? 그래 놓고 나서 요 벡터가 뭡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 요 벡터를 이쪽 방향으로 가는 요 벡터를 OA 벡터, OA 벡터를 A 벡터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OB 벡터를
이쪽 방향 이렇게 가는 벡터. OB 벡터를 B 벡터? B 벡터. 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벡터를 X 벡터라고 할게요. 자, 이 X 벡터를 그쵸? M A 벡터 더하기 N B 벡터로 나타냈을 때 이거 얼마냐? 값이 얼마냐? MN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상황이 가시죠? 자, 이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 사실은 뭐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든가 뭐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자, 이걸 쌤이 어떻게 푸는지 한번 잘 봐봐. 이쪽 방향으로 가는 녀석을 그쵸? A를 바꿔보는. 자, 이쪽 방향으로 가는 요 벡터를 그쵸? X축이라고 보는 거야. 이건 무슨 축이라고 보면 되니? B 앞에 붙어 있으니까 얘를 N축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것은 M축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상황이가. 그리고 딱 A가 되는 바로 요 지점이 그쵸? 1A인 거잖아. 그치? 그래 따라서 이 녀석을 1, 뭐 예를 들어서 0. 이거 Y축하고 가까우니까 좀 그런가? 제가 예를 들어서 0,1 이렇게 놓을게. 알겠니? 그럼 이 점으로 가는 것은 뭐가 되겠어? 1,0 뭐 이런 식으로 보자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상황 이해돼요? 그러면 잘 봐봐.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 얘를 0,0으로 본다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돼? 3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0,3분의 2다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게 돼. 뭔지 알겠어?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에 그죠? 얘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인지 그걸 찾으라는 거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야 안 그래요? 얘들아 이해가시죠? 또는 여기 요 점의 좌표가 2분의 1, 얼마가 되지? 0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이 점하고 이 점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가 뭐 그런 걸 따져보는 문제로 바뀐다는 소리야. 이해가 돼요? 상황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걸 좌표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점을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과 얘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그죠?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뭐 x 좌표로 나타내세요. 뭐 이런 x, y 좌표처럼 나타내시오라는 문제랑 똑같이 바뀌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된다는 소리야. 우리 선생님이 예전에는 이걸 어떻게 가르쳐 줬었지? 어떻게 가르쳐 줬었어요? 얘를? 얘를 이렇게 보라고 했었죠. 얘가 지금 2대 1이지. 그쵸? 얘가 2대 1이야. 그러면 이 녀석을 무게를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2 이렇게 보면 여기는 무게가 얼마? 1 이런 식으로 보라고 했고 기억나요? 그럼 여기는 무게가 얼마니? 1대 1인 거니까 여기가 평형점을 유지해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다면 여기가 1 이렇게 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무게를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다? 3만큼을 가지고 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3대 1이므로 요거 대 요거는 몇 대 몇? 1대 3이다. 이렇게 푸는 게 가장 편리하다고 했었지. 기억나나?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점과 이 점을 몇 대 몇으로? 1대 3으로 내분하는 그 녀석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라고. 상황이 돼요? 사실 이렇게 푸는 게 사실 가장 편하긴 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을 그냥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해석 자체를 그렇죠? M과 N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거다. 됐어요? 좀 정리만 해놓으세요. 정리만.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를 하나 더 설명을 해줄까? 내적이 남았구나. 자, 내적까지 설명을 좀 하고 자, 이제 내적입니다. 내적. 몇 번째? 6번째니? 맞아? 자, 내적. 자, 더트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자,
A라는 벡터를 x1, y1 이렇게 놓을게요. B라는 벡터를 x2, y2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내적의 정의는 이렇게 씁니다.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하세요.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일단 정의가 뭐냐면 A 벡터의 크기에 B 벡터 크기를 곱해서 이 두 개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 자, 이 세타는 평각이에요.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이게 A 벡터야. 그 다음에 이렇게 B 벡터가 있어요. 자, 그럼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놓는다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딱 떨궜을 때, 자, 이것들이 이제 관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보는데, 자, 형태를 보니까 이렇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가 B 벡터의 크기가 절대값이 뭐 요 형태지, 그지? 맞아요? 거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게 되면 어떤 크기가 나오지? 요 밑에 있는 요만큼의 크기가 나와, 맞아? 그래서 이것은 기하학적인 의미 자체가 뭐냐면은 얘를 정사형 시킨 녀석에다가 곱하는 거지, 그지? 맞아요? 요 녀석을 바닥에 요쪽 방향으로 지금 A 벡터 방향 쪽으로 정사형을 시킨 녀석을 이렇게 내려 찍어가지고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뭐 이런 식으로 내려 찍어서 곱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의미상 정사형의 개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니? 돌았지. 정사형이죠. 정사형의 개념이다. 또는 여러분은 물리에서 공부했을 거예요. 자, 힘은 어떤 물체를 가지고 힘을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물체는 얘가 바닥이라 쳤을 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맞아요? 그렇잖아, 그치?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1이라는 것은 뭐 곱하기 뭐다? 힘 곱하기 거리 아니니? WFS 맞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힘을 주게 되면은 이만큼의 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쪽 방향의 힘이 나와.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만큼의 거리를 움직이게 되면 그게 1의 양이 되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얘는 1의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됐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x1, y 어떤 결과로 나오냐면 x1, x2 더하기 y1, y2라는 이러한 결과로도 나옵니다. x좌표의 곱, y좌표의 곱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성분 고배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편하겠죠? 성분끼리 곱의 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 괜찮고.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이것도 한번 가르쳐 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이 B라는 점이고 이 점이 A라는 점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면 중점이 이렇게 M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잘 봐요. 자, 요 식을 살짝 바꿔보면 OA하고 그렇죠? OA라는 녀석하고 OB라는 녀석을 내적을 하는 건데 이 성분을 잠깐 분석을 해보면 얘는 이렇게 가는 녀석 벡터 더하기 이렇게 가는 벡터를 더하면 OA 벡터야. 그래 안 그래?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는 OB 벡터지? 그렇지? 그래서 이 OA 벡터하고 OB 벡터를 이런 식으로 나눠볼 거야. 자, 일단 OA 벡터는 OM 벡터 더하기 MA 벡터야. 그치? 맞아요? 그래서 OA 벡터 더하기 MA 벡터 이런 식으로 분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OM이죠. M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OB 벡터는 OM 벡터 더하기 M 뭐라고 쓸 수 있어? A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죠. MB 벡터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맞니 얘들아? 자, 그런데 잘 봐요. 이 MB 벡터는 사실 뭐랑 똑같지? 마이너스 그렇지. MA 벡터랑 같은 거죠. 오케이? 이해가 돼요? 그럼 이 녀석을
이 녀석을 마치 OM 벡터 똑같죠? MA 벡터 똑같죠? 근데 앞에 부호만 다르지? 맞아? 그럼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OM 벡터 크기의 제곱 빼기 MA 벡터의 크기의 제곱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제곱 빼기 이 길이의 제곱 이렇게도 벡터 내적을 구해낼 수가 있다. 상황이 가? 자, 선생님 요거는 왜 이렇게 절대값이 나옵니까? 이건 이제 이런 거죠. 여기서 정의로 나오는 건데 자, 만약에 A 벡터하고 A 벡터 똑같은 벡터 내적하게 되면 자, A 벡터 똑같은 게 나오는 거니까 일단 절대값의 제곱이 될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코사인 편각이 0이지 그지? 코사인 0이 얼마니 얘들아? 1이지 그지? 맞아? 그래서 어떤 같은 벡터의 내적은 그 크기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어떤 크기를 구하세요 어떤 벡터의 크기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같은 벡터의 제곱을 떠올려 그래서 그냥 아예 제곱을 해서 내적으로 해석을 먼저 하고 시작해도 좋다 이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건 좀 많이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으시고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도 내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적 크기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외울 때 내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었어? 크기 코사인에서 크크크 이렇게 외우라 했죠? 내적은 크크크다 알겠지? 크기 코사인 자, 그 다음에 성분끼리 곱합이고 또는 자, 중선의 제곱에서 나 밑에 있는 거 있죠? 이 녀석의 제곱을 뺀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요렇게 3가지 케이스로 알아둔다 알겠어요? 야 근데 중선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중선 나오면 우리가 파퍼스 중선 정리 기억 떠올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짬뽕해서 나타낼 수 있는 문제에서 요 맨 마지막 해석이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 기억해 놓으세요 자, 뭐 내적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됐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가 끝. 외적까지 좀 설명해 줄까? 외적은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거야. 자, 하나만 더. 자, A 벡터랑 얘가 B 벡터가 내적을 했더니 얘가 0이 나왔대. 이거 무슨 뜻이지? 수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A 벡터하고 B 벡터하고는 서로 수직이다. 이거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문제 풀 때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자, 뭐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도형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자,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벡터가 하나 있고, 자, 이쪽 방향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벡터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자, A 벡터가 있고 이 B 벡터는 도형 위로 움직이는 이러한 벡터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 두 벡터의 내적의 뭐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요. 오케이? 그럴 때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뭐 A 벡터 이렇게 할게요. 자,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걸 내려찍어 곱해야 된다고 했지, 그지? 자, 두 가지 방법을 일단 알고 계세요. 내려찍어 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과 이 원의 형태를 딱 봤을 때 여기에 접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수직으로 뚝 떨어지는 이러한 점이 있을 수 있지, 그지? 맞아요? 그렇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는 벡터일 때가 내려찍어 곱하는 값이 가장 작겠지. 어차피 이 녀석 고정이 돼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얘가 제일 짧게 나오는 것은 이 여기서 다른 한쪽 벡터에다가 수선의 발을 떨궜을 때 이 길이 가장 짧은 이런 상태를 만들었을 때가 내적이 최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만난 요지점이 있지, 그지? 맞아요? 여기를 이렇게 바라본 벡터일 때가 내적이 최대값이 나오는 거야. 왜냐면 내려찍어 곱할 때 이 길이가 제일 기니까. 알겠니? 자, 일단 첫 번째 해석은 이런 거고 두 번째 해석은 원의 중심을 가지고요. 이 원의 중심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가끔. 알겠죠? 식으로 주어지면 중심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래서 이 벡터에다가 요 벡터를 더하면 바로 요 벡터가 나오는 거지. 그치? 상황에 가요? 이해되지? 그래서 그런 식의 해석을 하는 것이 편할 때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시면 좋겠고
특히나 이게 반지름이 예를 들어서 1이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세팅을 이렇게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쪽에 좌표가 A, B라고 했을 때 이 뭐 여기를 뭐 B라고 할까요? 자, OB 벡터를 여기서 OB 벡터의 세팅을 바로 A, B라는 벡터에다가 더하기를 이렇게 세팅하는 거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세팅을 해버리는 거야.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요 오른쪽에 나오는 요 녀석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있는 어떠한 점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왜냐하면 제곱 더하면 1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래서 요 점을 여기가 원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 점을 어떤 원 단위원 상위에 존재하는 그런 점이다라고 놓고 이렇게 세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사인이 뭐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범위를 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저 녀석의 최대 최소 구하는 게 또 쉽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세팅하는 방법이 있다. 오케이? 자, 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 중심을 지나가서 어떠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고정점을 지나가는 벡터로 만들 건지 아니면 다른 벡터의 수직을 떨굴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서 찾을 건지 그건 여러분들 이제 문제마다 나오는 형태가 다르니까 그죠? 그때마다 조금 풀이하는 방식을 골라서 푸시면 돼요. 무슨 얘기 알겠니? 자, 이런 해석을 좀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름 다 됐어요. 이제 개념 정리는 이 정도까지 하는 걸로 하시고 자, 문제를 대표 유형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유형은 거기에 예제 1번부터 원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끊을까? 어떻게